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3분 31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코너 세계사로 뉴스 읽기입니다.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를 좀 해봐서 오늘은 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하고 또 앞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당시 독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계올림픽이 취소됐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일어나기 직전의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서유럽에서 동유럽에서 러시아가 패권을 잡고 식민 제국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뒤늦게 통일한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도 중요한 것이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이제 그 중동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근데 그 지방이 전부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약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강대국도 이해해가지고 서로 이 식민지 쟁탈전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3국 협상을 맺고 그 다음에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3국 동맹을 맺어가지고 양 진영이 대결하던 상황에서 터진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더 많이 식민지를 가지려고. 그렇죠. 예, 유럽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면서 이제 편도 갈라서고 이해관계에 따라 경쟁도 하고 그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계기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것이 이제 1914년 6월 28일 날 사라예보에서 검은선 단원이라고 하는 그 암살단체 거기에서 가브릴로 프린시프라고 하는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잖아요. 네. 이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사실 1차 대전의 계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부풀어 오른 풍선에 된 반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부풀어 오른 풍선에 결정적으로 그냥 바늘로 터트린 그런 격이다. 네. 그런 격인데 이제 오스트리아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침략해서 그 식민지를 더 넓힐 북리를 하던 차에 이것을 빌밀해가지고 오스트리아한테 전쟁을 선포했죠. 근데 당시의 상황은 전부가 이제 유럽의 국경이 많으니까 이 나라는 저 나라하고 동맹 맺고 저 나라는 이 나라하고 동맹 맺고 그래가지고 전부 떼거리로 패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전쟁에 이제 말려드니까 동맹국이었던 러시아가 끼어들지 않을 수 없죠. 러시아가 전쟁에 들어가니까 러시아하고 또 협상을 맺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끼어들었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전쟁에 들어가니까 동맹국인 독일은 당연히 들어가고 이탈리아도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것이 당시 사람들 얘기는요. 커피집에서 떠나가는 군인들한테 미소로 환송을 했던 일주일이면 끝나는 전쟁으로 알았다고 그래요. 그 전쟁이 4년 동안. 근데 그렇게까지 인류 최대의 비극으로 번질 줄은 몰랐죠. 예. 그러니까 총 무려 30여 개국이 참가한 전쟁이었고, 네. 정말 오랫동안 이어진 인류 최대의 비극이었는데, 그러니까 1914년부터 18년까지 무려 4년 가까이. 그렇습니다. 전쟁을 4년 반 가까이 계속됐죠. 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이어졌다는 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승전기를 잡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계속 양상이 좀 비슷했나 보죠.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쟁이 터지면 독일은 늘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배후와 눈앞에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는 프랑스, 영국이 있고 뒤에는 러시아가 있는데 당시 상황은 러시아가 이 러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허약해진 상황이거든요. 국내 정치가 엉망진창이고 그래가지고 동부전선은 러시아 쪽은 계속 패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일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영국과 독일을 갖다가 이제 프랑스를 무찌르야 되는데 재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소위 블리츠크릭 전격 전쟁이라서 갑자기 침범을 했는데 이게 전력을 투구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걸 막아내니까 교착전이 돼버린 거죠.
혹시 그 1917년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우리 네. 비냉처럼 경쟁했던 거. 네네. 그 알겠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 당시 비참했던 상황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밀고 밀리는 단 한 뼘의 땅을 두고 밀고 밀리는 수만 명이 죽는 그런 것이 계속되니까 이제 그 영국에서는 그 갈리폴리 작전이라고 해서 이 러시아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해버리고 그래서 독일이 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할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은 미국이 참전하면서 기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하면서 독일이 약간 불리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죠? 많이 불리했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이 뒤늦게 이렇게 그러면 어떤 계기로 참전을 하게 된 건가요? 그 1차 대전에서 돈을 제일 크게 번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네. 군소물 잘 중립- 팔았으니까. 네, 미국은 중립국을 표방하면서 독일에도 물자 팔고 영국에도 물자 팔고 일본은 또 영일 동맹 해가지고 유럽에다가 식량이나 그런 거 팔아가지고 일본이 그때 떼부자가 된 거예요. 네. 당시에 그 일본의 나리킹이라고 해가지고 벼락부자들이 등장한 시기가 1차 대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참전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계속해서 물자를 영국에다 조달해 주니까 네. 독일에서 볼 때 고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차별 영국으로 가는 내지는 이 프랑스로 가는 적국에게 문송하는 물자는 무조건 격침한다 해가지고선 그 말하자면 그 잠수함으로 무차별 공격을 하는데 그 미국 이 여객선까지 격침을 했어요. 아. 미국 여객선까지 격침을 해서 수많은 인명이 손상되니까 미국 내에서 참전 여론이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찜머만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진데 찜머만이 그 대사입니다. 네.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 그 이 비밀 전보를 쳤는데 그 전보 내용이 독일이 그 멕시코를 회유해서 네.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해주면은 너희들에게 그 영토를 미국에 뺏긴 영토를 되찾아주겠다. 그것이 발각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적이 돼가지고 미국이 그 중립 노선을 파기하고 1917년에 참전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탈리아가 원래 네. 독일 쪽 동맹국이었다가 예. 영국과 프랑스 쪽, 그러니까 연합국 쪽에 서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이제 이탈리아는 1870년에 통일해가지고 식민지가 거의 없어요. 네. 독일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식민지를 뺏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신흥국가인 옆에 독일하고 동맹을 맺은 거죠. 그렇지만은 그 쭉 한 1년도 되기 전에 연합국 측이 살살 회유했죠, 이탈리아를. 너희가 우리 편에 있으면은 독일의 식민지를 전쟁 끝나면 너희한테 주겠다. 아. 그래서 이제 배신하고 돌아가는 거죠. 아, 연합국 측에서 좀 더 좋은 제안을 해주니까 이 제안에 네.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이탈리아는. 예, 돌아섰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니까 너희가 한 게 뭐냐? 숟가락 얹은 것밖에 더 있냐 해가지고 거의 혜택을 안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솔리니가 등장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네. 그럼 오스만 제국도 궁금한데요. 오스만 제국도 네. 독일 편에 서 있었잖아요. 독일 편에 섰죠. 네. 근데 오스만 제국을 보세요. 전부가 적입니다. 러시아군은 20번 가까운 전쟁을 철천지 왼수고 계속해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노리고선 계속 남아해 오거든요. 네. 오스트리아도 적이죠.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또 영국하고 프랑스는 자기네 영토 다 뺏어가요. 모로코, 튀리지 이런 데 프랑스 빼가고. 네. 그 다음에 중동 지방은 또 영국이 빼가고. 그러니까 전부가 적인데 가만히 두면은 중립국을 표방하면 이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스만 제국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한테 가장 적게 피해를 준 데가 어디냐? 독일이다 이거죠. 아. 그래서 독일에서 독일 편에 쓴 겁니다. 줄을 잘못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어떤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제 동맹을 하고 이렇게 네. 4년 동안 전쟁을 이어가다가 독일이 네. 이제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예. 이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독일이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독일이 질 상황이 아니었는데 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학생들, 그다음에 이런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키일의 혁명에 수경 혁명을 비롯해가지고 그 황제 비르름 2세가 네덜란드 도망쳐요. 망명을 하고. 네. 그러니까 1918년 11월 11일 11시 11분에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하죠. 그래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해 베르사유 조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독일은 회생 불능의 그런 치명상을 입고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런 표현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국주의의 몰락이 아니고요. 제국의 몰락입니다. 제국의 몰락. 그러니까 네. 1차 대전으로 세계 유수의 제국 4개가 사라졌어요. 독일 제국이 망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망했죠. 네. 오스만 제국이 제국도. 망했죠. 그리고 러시아 제국도 볼셰비키 혁명으로 망했죠. 그러니까 1차 대전으로 세계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차 세계대전이 남긴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큰데 그리고 또 국제연맹이 창설되는 계기가 된 것도 있죠. 윌슨의 주장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사실은 미국이 주장하고 윌슨이 주도를 했는데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정작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여기는 몰로 독턴이라고 해서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가입을 부결했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정작 미국은 국제연맹 가입을 못했죠. 그리고 또 제1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영향을 보면 이탈리아와 중국이 또 각각 파시즘으로 가고 공산주의로 가는 계기도 됐죠. 그렇죠.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는 그 혜택을 못 본 데 대한 불만이 있었고. 네. 독일은 또 어차피 그게 아주 기사회생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두들겨 맞고 지나친 혹사를 당했고요. 불만이 컸고. 거기에다 덮친 것이 뭐냐니까 그 세계 대공황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항상 그 국가 독재, 전체주의가 횡행하게 되는 거죠. 일본 그렇고 독일 그렇고 이탈리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추축국이 돼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저희가 제1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